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첼시가 새로운 어린 윙어 도르트문트의 기튼스를 영입할 예정입니다. 이적료는 약 5,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29억 정도 되고요. 2032년까지 7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튼스는 어떤 선수인지, 기튼스는 첼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튼스의 간단 프로필을 보도록 할 텐데요. 2004년생 20살이고요. 잉글랜드 국적입니다. 키는 175, 오른발잡이 윙어고요. 소속팀 히스토리는 첼시 아카데미에 있다가 레딩, 맨시티, 도르트문트를 거쳐서 도르트문트에서 성인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첼시로 향하지 않을까 싶고요. 2004년생 20살이라는 나이에서 딱 첼시의 보드진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기튼스의 24-25 시즌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시즌 48경기 12골과 3개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2806분을 뛰었고요. 리그에서는 32경기 8골과 3개의 도움을 올렸고 1798분을 뛰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8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 값이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득점에 비해서 더 많은 득점을 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챔스에서도 4골을 넣었고 어린 나이치고 성장하는 시기치고는 꽤나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첼시가 기튼스를 왜 영입하려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첼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계속해서 왼쪽에 설 수 있는 오른발잡이 윙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첼시의 오른발잡이 왼쪽 윙어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무드릭의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무드릭이 오랜 시간 동안 공백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임대했던 산초를 임대 이후에 완전 영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계약엔 해지 조항이 숨어 있었고 산초는 다시 맨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4-25 시즌 초반에 비해서 첼시의 왼쪽 윙어 숫자가 2명이 줄었고요. 첼시에게는 오른발잡이 윙어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튼스가 2004년생 20살이니까 첼시 보드진이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이 어린 선수 영입 기조에 맞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첼시에게는 기튼스라는 선수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튼스의 이적료 5,500만 파운드를 클럽 월드컵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클럽 월드컵이 상금을 엄청 많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첼시가 지금 벤피카를 꺾으면서 또 한 단계 우승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금은 계속 누적되고 부담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튼스 영입에도 또 자신감이 생겼겠죠. 어쨌든 다른 건 좀 부차적인 거고, 왼쪽에 뛸 수 있는 오른발잡이 윙어가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튼스라는 선수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의 선수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다이렉트한 드리블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X축, 가로축은 90분당 시도한 돌파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Y축은 돌파의 성공률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기튼스, 이 그래프는 결국 오른쪽 위로 갈수록 시도도 많고 성공률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기튼스가 90분당 8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에 드리블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드리블 성공률은 한 45% 정도 됩니다. 일단 드리블 시도 횟수로만 따졌을 때는 유럽 5대 리그 중에 3위입니다. 도쿠, 야말, 그 다음 기튼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니코 윌리엄스, 비니시우스, 쿠두스, 두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또 기튼스는 정확도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드리블 시도이기 때문에 드리블 측면에서 특장점을 가지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튼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또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이건 기튼스를 다른 선수와 비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튼스 본인의 플레이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겠죠. 먼저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부분에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시계 방향으로 9시 정도에 있는 드리블 볼륨이라는 수치가 99%입니다. 이건 유럽 5대 리그 중 99%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유럽 5대 리그에서 최상위 레벨을 가진 드리블 볼륨을 가지고 있다. 드리블 볼륨이라는 건 드리블의 시도 횟수라든지 드리블에 관련된 그런 양 같은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드리블 시도도 많이 하고
드리블 돌파도 많이 성공시키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위쪽에 패스 전진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볼 전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패스를 통한 전진, 캐리를 통한 전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튼스의 패스를 통한 전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 100명 세워놓으면 그중에 기튼스는 뒤에서 20등이라는 거죠. 그만큼 패스를 통한 전진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위쪽에 캐리를 통한 전진이 있는데요. 이건 한 상위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을 남에게 뿌려주는, 패스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보다는 공을 직접 가지고 몰고 앞쪽으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 방향쯤에 공중볼 볼륨이 나와 있는데요. 뒤쪽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중볼 경합 자체도 많이 안 하려는 선수이고 경합의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상에서 노는 선수고 공을 뿌려주는 역할보다는 자기 발에 잡아두고 드리블을 많이 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 또 창의적인 위협 이런 것들도 수치가 낮기 때문에 플레이메이킹도 엄청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튼스라는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공을 되게 미세하게 잡아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10cm 드리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아주 가까이 잡아놓는 거죠. 리오넬 메시가 되게 잘했잖아요. 자기 발이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에다 공을 갖다 놓고 드리블을 하는 것처럼 기튼스도 되게 공을 가까이 잡아놓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블 칠 때도 10cm 드리블하는 느낌. 일반 선수가 툭툭툭 내지는 쭉쭉쭉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한다면 기튼스는 촉촉촉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튼스라서 튼튼한 드리블을 할 것 같은데 실제는 촉촉촉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드리블 간격이 아주 짧아서 온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수비가 선제 동작 취했을 때, 그러니까 발을 뻗거나 몸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는 이용하기 아주 좋죠. 지금 장면도 기튼스가 공을 잡고 있는데 상대 선수가 먼저 발을 뻗으니까 기튼스가 그걸 이용해서 드리블 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튼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촉촉촉으로 접근한 다음에 빠르게 툭 치고 나가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드리블보다는 아예 골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이 되게 많고요. 이 드리블은 약간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가 선호하는 드리블입니다. 그래서 박스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컷백을 시도하거나 크로스를 시도하는 그런 빈도가 많고요. 몸 자체가 드리블에 되게 유리한 그런 몸이에요. 슬림 탄탄 체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좌우로 몸을 흔드는 순간 속도 좋고요. 그런 순간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체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민첩성이 살아있다. 그래서 몸 동작 자체가 되게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저스, 그러니까 스텝 오버 이후로 치고 나가서 왼발 크로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왼발 크로스의 정확도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시저스 이후 치고 나가서 왼발 크로스 하는 그런 빈도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저스, 그러니까 헛다리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동작은 되게 물 흐르듯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체형이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시킬 듯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약간 벌크업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기튼스가 벌크업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드리블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이슨 마운트 같은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멤피스 데파이 같은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굳이 벌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장점을 온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 참여도 역시 준수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윙어들을 한번 비교해본 자료인데요. 기튼스, 흐비차, 마르티넬리, 니코 윌리엄스, 비니시우스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90분당 수비 액션이 4.9회 정도 됩니다. 흐비차, 마르티넬리, 니코, 비니시우스보다 위입니다. 수비 액션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합친 건데요. 뭐 태클이 될 수도 있고 블락이 될 수도 있고 걷어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수비적인 액션을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흐비차, 마르티넬리 이런 선수들이 윙어치고 수비 가담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보다도 수비 액션이 많습니다. 뭐 수비 액션의 퀄리티는
직접 경기를 보면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비 가담이 성실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0분당 가로채기 횟수도 1.85회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건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도 괜찮은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튼스라는 선수 수비 참여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팀적으로도 아주 사랑받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축구의 윙어들이 요구받는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수비 가담을 해야 결국 팀적으로 수비적인 블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비 가담하고 또 공격도 하고 이런 측면이 팀의 수비 전술을 강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플레이 스타일을 좀 얘기해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윙 포워드 아니고요. 사이드 플레이메이커 같은 선수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순수 드리블러 내지는 윙어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면 일단 기튼스가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기회 창출이라든지 키패스라든지 빅찬스 메이킹이라든지 엄청난 어시스트 능력이라든지 그런 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크로스 정확도 역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왼발이라 감안은 해야겠지만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기튼스가 일단 지금은 순수한 윙어에 가까운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역할부터 맡다가 성장하면 뭐 플레이 메이킹까지 성장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장 곡선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에서의 활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첼시가 백스리 빌드업을 할 때 3-2-4-1에서 와이드 채널이 돼줄 수 있겠죠. 쿠쿠레아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롤을 수행할 때는 기튼스가 사이드 쪽 넓게 빠져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그런 채널이 돼줄 수 있고요. 기튼스는 오프 더 볼로 받아놓는 경우보다는 발 쪽에 잡아놓고 공을 몰고 가는 그런 빈도가 저는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 받아놓고 안으로 공을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첼시 활용법 두 번째는 우측면 과부하시키고 아이솔레이션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머, 네투,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이 우측에서 공 짧게 돌려가지고 반대 전환 한 번에 기튼스 쪽으로 주고 기튼스가 여기서 공 잡고 드립을 치면서 저는 세미 1대1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수비수 2-3명 정도 있을 때 1대1 치고 슈팅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이유는 엔조, 파머 이런 선수들이 전환 능력이 또 좋고 시야가 좋잖아요. 그리고 기튼스가 공 잡으면 어느 정도 1대1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기튼스가 뭐 마무리 능력, 슈팅력 이런 것들이 엄청 장점으로 엄청 본인의 칼로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마무리 퀄리티가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초가 이런 식으로 공을 받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산초한테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산초는 직접 마무리를 많이 시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드 쪽 풀백이 돌아뛰거나 공격수가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튼스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이렉트한 윙어기 때문에 직접 마무리 측면에서는 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산초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첼시 활용법 세 번째, 측면 돌파 후 크로스입니다. 이건 지공 상황에서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다리 이후 크로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왼발 크로스 자체는 약발이기도 하고 아직 성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골 결정력보다는 저는 크로스 자체는 조금 더 개선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한다면 퀄리티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델랍 같은 클래식 9번도 있으니까 또 이런 크로스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첼시 활용법 네 번째는 수비 가담입니다. 기튼스가 마레스카볼에서 원하는 그런 수비 가담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첼시 최근의 경기에서 윙어들이 풀백들과 붙어서 상대방의 윙어를 더블팀, 그러니까 2대1 수비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리버풀 3대1로 이길 때도 그런 윙어의 2대1 수비가 저는 좋아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도 이미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비 가담하는 능력 분명히 첼시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튼스는 어린 선수고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단순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첼시의 선수들과 합이 맞으면서 성장하면서 충분히 더 복잡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거기서는 기튼스의 성장 곡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지금 즉시 전력감보다는 가능성을 보유한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스 정확도, 슈팅 타이밍 이런 것들은 개선이 가능하다. 빠른 스피드를 계속해서 살려줄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베테랑 선수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첼시에서 베테랑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 베테랑들이 있잖아요. 뭐 엔조도 첼시에 있게 된 지 좀 오래됐고 콜파머 같은 선수도 2시즌 정도 거쳤으니까 기튼스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생각하고요. 또 조지라는 어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극을 주면서 페이스메이커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튼스의 성장에 따라 첼시의 왼쪽이 든든해질 수 있을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린 선수 위주의 영입 정책, 또 기튼스는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연 첼시의 이러한 영입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튼스는 첼시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